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우리 주부님들 엄청난 가사노동 후유증에 시달리시죠. 실제로도 이 명절 후에 손저림증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손저림증이 오는 이유는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수근관 증후군 환자들. 오늘은 그 원인과 예방,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요. 손저림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릴게요. 명지병원 정형외과 김주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익숙하다 싶은데 하지만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거든요. 아마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께서도 그게 무슨 병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수근관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회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근관 증후군은 손저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손으로 지나가는 여러 신경 중에 네?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정중신경은 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감각을 담당하고 엄주로 가는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면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저림증과 통증, 심하게 되면 엄지에 있어서의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근육의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근관 증후군을 겪게 되면 이 손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중신경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저림증과 함께 심하게 되면 통증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일상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도 손을 이제 꺾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즉 이제 운전 같은 거라든가요. 네. 자전거 타기 할 때 저림증이 꽤 심하게 되고 또 엄지의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어떤 이제 손을 엄지를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렇게 손이 불편해지면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네, 그거를 알려고 하면 손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손목에는 뼈와 인대로 구성되는 터널, 손목 터널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일로 지나가는 것이 손으로 가는 힘줄과 그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만일에 이제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는 힘줄이 붓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쪼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중신경의 눌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중신경이 눌리게 하는 이런 이제 힘줄의 붓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 전신적인 질환 중에는 비만이라든지 네. 당뇨, 갑상선 질환과 같은 것이 힘줄의 붓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임신이라든지 폐경과 같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힘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전신적 질환과 관계없이 손을 이제 구부린 채 많이 이제 힘을 주는 동작이라든지 진동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얘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지난주가 명절이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명절 기간 동안 많이 이제 손을 쓰시는 주부님들한테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손을 구부리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주부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명절 지나고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은 최근에는 이 컴퓨터 많이 하고 또 이 스마트폰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도 이 수근관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은 이제 여성들한테 특히 이제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부병이라고 불리우지만 최근에는 직장인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들에게서도 손저림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보통 컴퓨터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죠. 네.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직장인과 청소년들에 있어서의
손저림증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만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스마트폰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방송 보시다가도 이거 나도 혹시 수근관 증후군 아닌가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수근관 증후군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지배 영역인 엄지와 검지, 네. 중지, 약지의 먹먹함 또는 이제 찌릿찌릿함,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손의 부종, 뻣뻣함 이런 걸로 별로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은, 고통스럽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네.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밤에 절여서 잠에서 깬다든지, 네. 운전 중에 손이 저려서 손을 털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정중신경으로 지배되는 엄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는 동작에서 많은 이제 근력 약화가 나타나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끔 이 손이 저리고요, 이 스마트폰 정말 많이 들고 있거든요. 갑자기 제 손목이 더 시큰거리는 것도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제가 정말 수근관 증후군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자기 손을 앞으로 이렇게 이제 90도 정도 꺾으신 채 네. 60초 정도를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봅니다. 이렇게 유지를 한 채 60초 이내에 손끝으로의 저림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의 이제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율이 약 90%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죠. 이제 목 디스크나 아니면 이제 갑상선 질환인 분들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한 60초가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저림 증상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아직 다행히도 다행이신 것 수근관 같습니다.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부님들 손목이 많이 시큰거리고 손저림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이 자가 진단법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손끝 저림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조금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지요. 오늘은 이 명절 지나고 많은 주부님들 힘들게 만드는 이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나는 손이요. 네.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 밤에 잠을 자면은 이렇게 손을 피고 자면은 네. 핀 상태에서는 안 아픈데 이거 구부리려면 힘이 들어요. 네. 그렇고 네. 이 손이 지금 현재 거북한 거는 네. 이 가운데서 세 개가 다 그러거든요. 근데 반지들 많이들 끼는 저 손가락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구부렸다 필려면 뚝 깨요. 구부려졌다 이렇게 필려면 뚝 이렇게 필려면 뚝 이렇게 펴져요. 그냥 자연으로 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구부리고 피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하는 증상으로 봐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질환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운데 세 개의 손가락이 저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손목 부분에 있어서의 정중신경이 눌리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손가락이 이제 툭거리면서 펴졌다,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신경 증상과 다르게 힘줄에 있어서의 붓기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손목 수근관 증후군과 함께 힘줄에 대한 치료도 함께 하게 되면 증상 호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 신경뿐만 아니라 이 힘줄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해본 후에 치료를 하셔야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빠른 시일에 병원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자세한 병원 정보는요 방송 이후에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역시나 정말 네. 이 주부님들에게 많이 그렇군요. 걸리는 증후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수근관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말 이렇게 벌써 손이 아파요, 손목이 시큰거려요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가 가장 또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수근관 증후군, 즉 손저림증이 3개월 미만이고 또 이제 그 증상이 미미해서 간간히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을 무리하게 쓰는 거를 삼가하고 그다음에 손을 쓸 때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목이 많이 이제 구부러지는 것을 삼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힘줄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스트레칭과 함께 온찜질을 한다든지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수근관에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 6개월 이상 되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수근관 인대를 잘라줘서 수근관을 터주는 그런 네.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무섭게 생각하셔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수근관 유리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한 수술이고요. 네.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수술하는 당일 퇴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이 짧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술은 사실 하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로 복귀 바로 가능한 건가요? 수술은 손목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약 2주 정도의 한 뼘짜리 손목 부목을 대게 되고요. 2주째 수술한 부분에 있어서 실밥을 뽑게 되면 샤워나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4주 정도가 되면 웬만한 예전에 했었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거의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실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네.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작용이나 이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수술 길이는 약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혹 수술한 부위에 있어서의 통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더 흔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부위에 있어서 감염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로 인해서 우리가 눌렸었던 정중신경을 터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찌릿찌릿함이 더 발생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없었던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더 불편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수주 후면 다 이제 소실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 이후에 잠시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찌릿찌릿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지만 역시 나아가면서 다 없어지는 증상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나으면 좋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해야 걸리지 않는다라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손을 많이 쓰는 이제 주부라든지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손목을 이제 풀어준다거나 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손목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손목에 있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힘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스트레칭은 손목의 힘줄의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반대편의 손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눌러서 손목이 최대한 신전된 채 스트레칭을 약 15초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반대로 손목을 아래로 최대한 굽혀가지고 스트레칭을 약 15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5회 반복하고 반대편 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시간이 좀 넉넉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위쪽으로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주면 힘줄에 있어서의 이제 붓기를 빼는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제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TV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앞쪽으로 쭉 이렇게 네. 앞뒤로 그리고 위로도 쭉 앞뒤로 네. 이렇게 하시면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수근관 증후군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예전에 비해서 사실 여성분들이 가사 일을 하시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분에게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도 궁금해요. 네, 글쎄요. 그 정확한 원인은 뭐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서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네. 하고요.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관련되는 인자들은 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진동기구를 많이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는 작업인이라든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손목 힘줄의 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이 환경적인 부분에 이 손목에 이 진동이 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수근관 증후군은 이 손이 좀 저리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또 이 수근관 증후군 외에도 이 손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수근관 증후군으로 오해할 만한 다른 질병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근관 증후군은 정중신경에 있어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4번째 손가락까지 저린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만일 5번째 손가락까지 저린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라든지 당뇨가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간혹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손이 뻣뻣함을 저림증으로 오인해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의 뻣뻣함과 손의 이 저림 증상은 구분을 하셔야 하고 또 손이 찌릿찌릿하고 이 저림 부분이 이 네 손가락에 연관이 돼 있을 때만 수근관 증후군이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새끼손가락, 그렇죠? 이 새끼손가락까지 아프게 된다면 또 다른 질환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과연 이 질환 내가 치료받으면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늦게 병원에 찾아가서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때요? 맞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너무 오래돼서 심한 경우에는 엄지로 가는 근육까지 마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한 정상이 이제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약 96%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하니 네. 이런 손저림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하시는 분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96% 만족도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 또 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 가장 큰 특징이 아유 금방 낫겠지 병원 안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지에 있어서 근육까지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네. 손의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한 이후에 수술 전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찌릿찌릿함이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회복을 할 수 있겠고요. 간혹 이제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약 9개월까지도 회복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조금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이 초기에 빠른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또 빠르게 호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관련된 증상 외에도 요즘은 이 젊은 분들이 액티비티한 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좀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운동 때문에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나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운동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만일에 이제 과도한 작업을 하고 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운동을 하는 경우에 만일에 운동 전, 운동 후에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네. 수근관 증후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스트레칭 잘 한다면 오히려 네. 운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수근관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수근관 증후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을 많이 쓰신 분들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제 치료에 있어서 약 90% 이상이 이제 만족한다고 하니 손저림증이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진료와 세심한 이제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빠른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명지병원 정형외과 김주학 교수님과 함께 수근관 증후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내 몸에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는 또 치료가 어려워지기 전에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연금과 보험과 관련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절세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일도 저희 생방송 CNM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